네, 여러분들 거 AMD 실적 1분기 실적 발표 이거 나온 거 있는데요. 이거 함께 좀 분석 좀 해볼까요? 이걸 좀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엄청 날아가고 있죠. 이틀 연속 계속 날아가고 있고 10% 이상.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12%까지 찍으면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날아가게 된 이유는 제가 올려드린 자료도 보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의 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 좀 내려볼까요? 네, AMD가 지금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와 미국의 종목이 지금 20점 야 이거 대형주인데 20.68% 어우 야 대형주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 처음 봤다 야. 그다음에 말콘 테크놀로지도 16% 날아가고 있고 뭐 당연히 뭐 말콘 테크놀로지 HBM 쪽 샌디스크도 16% 날아가고 샌디스크 계속 날아가. 퀄컴도 13% 날아가고 인텔도 인텔은 이제 CPU 쪽이죠. 근데 AMD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AMD는 CPU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GPU도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GPU도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소식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 오늘 그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잠깐만 이게 어 102억 102억 5천만 달러 102억 5천만 달러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전년 여기 봅시다. 제 얼굴 좀 올려보고 네 74억 4천만 달러에서 전년 동기 대비 YOY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네 74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30억 달러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YOY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8% 증가했다 매출액이. 그럼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로 보게 된다면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서는 전년에는 이제 74억이었는데 102억 달러니까 약 30억 달러 정도 상승한 거고 그다음에 컨센서스에서는 99억 달러였는데 103억 달러가 된 거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좋게 나온 거죠. 컨센서스 대비로도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EPS 조정 EPS라고 하는데 그냥 E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 EPS 조정 아닌 것도 있고 조정한 것도 있고 네, 여튼간에 그냥 EPS라고 보시면 되는데 EPS는 아무래도 주주 가치죠. 또 EPS에 대해서 또 게시물에다 강의 또 자료 올려드릴게요. 어, 1.37달러 컨센서스는 1.29달러였죠. 이것도 컨센서스 대비해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113억 아니 13억 8천만 달러.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YY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순이익만 95% 증가했습니다. 여기 7억 70억 아니 7억 900만 달러니까 7억 900만 달러. 그러니까 7억 달러하고 13억 달러. 그렇죠. 7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올라갔으니까 95% YY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우선 순이익이 95% 증가했고 매출도 35% 38% 증가했고 야, 순이익이 95%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YOY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57% 증가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갔어. 그다음에 컨센서스 대비로도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현금이죠. 얼마만큼 이제 투자하고 나서도 남아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억 7억 달러. 컨센서스가 이게 뭐냐? 하여튼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어,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로는 20억, 7억 달러니까 컨센서스로도 증가했고. 그래서 다 좋아. 엄청나게 다 좋게 나왔다. 2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요번에 1분기 실적 나왔는데 2분기 예상치거든요. 가이던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좀 판단하기로는 105억 2천만 달러 이렇게 보았는데 112억 달러로, 그렇지?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에 아까 뭐 살짝 빠졌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뭐 아까 보니까 6% 7%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20% 날라가고 있죠. 물론 20%겠지. 물론 이게 지금 장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뭐 야 거래량 받쳐준다? 야 장 끝나고 나서도 거래량 받쳐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강도를 체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20%까지 날아갔는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승 강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1년 주가 상승률은 3배 이상 상승했다고 YTD, 그러니까 YTD라고 한다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 6일 오늘까지라기보다 5월 5일까지 66%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뭐 컨센서스 대비로도 다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 예측치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리사수가 이제 AMD의 CEO죠. 최고 경영자. 우리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1차 동력은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 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 그래? 앞을 내다보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서버 성장에 의미 있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쪽 이야기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 차세대 GPU.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있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AMD가 유명한 게 CPU 회사잖아요. 인텔도 CPU, AMD. 여러분들 그 컴퓨터 예전에 인텔은 기억나시죠? 근데 인텔이 CPU가 약간 좀 둔화됐다가 요새 좀 막 좋아졌죠. 그러다가 똑같이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인텔이 CPU, 그 다음에 AMD CPU. CPU다가 요번에 최근에 개발한 게 엔비디아에서 GPU로 뜨기 시작했잖아. 똑같이 AM CPU 만들다가 GPU도 또 만들었어요. 그 제품명이 뭐냐? 차세대 GPU 인스팅트 인스팅트 MI 450. 그리고 첫 렉스케일. 렉스케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서버에 서버. 이렇게 서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에 모여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서버. 여기 서버 안에는 GPU가 들어가 있겠죠. 칩이. 서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하나의 이거를 렉이라고 합니다. 첫 렉스케일 솔루션 헬리오스에 대한, 그러니까 요새는 판매를 할 적에 서버 단위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 데이터 센터에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 돌리면 이렇게 서버 단위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서버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버들이 모여 있는 렉 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뭐 한 4개, 27개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난 거야. 예. 그래서 GPU 인스팅트 MI 450과 첫 렉스케일 솔루션
헬리오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지은 거지. 이게 렉 이름을 헬리오스라고 지은 거야. 이 헬리오스에 대한 고객 인게이지먼트 계약 상태 규정. 그다음에 우리의 초기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다. 이거 다 CEO의 발언이에요.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 전망에 대한 규정, 동일 발언자의 별개 진술의 예. 그리고 이 누구냐? 기자야? 이제는 그냥 CEO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매출 및 이익 성장의 1차 동력.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스팅트 MI450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GPU 본 실적 시점에서는 출시 전 단계이며 아직 출시 전 단계야. 고객 인게이지먼트가 강화되고 있다는 CEO. 아직까지는 출시 단계구나. 매출 기여는 아직 본격화 전. 아직까지 본격화 전이라 그래. 요게 GPU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CPU만 판매했던 회사인데 GPU로 약간 확장하는 거죠. 매출 기여는 아직 본격화 전. 하지만 고객 전망의 초과 기대를 약간 수요는 있나봐. 계약 수요가 있나봐. 고객 전망의 초과 기대를 초과한다는 고객 전망의 초기 기대를 초과한다는 진술은 향후 가이던스 상향의 1차 신호로 읽힌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제품으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GPU까지 붙어서 더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기대가 된다는 거지. 헬리오스 AMD의 첫이래라네. 첫 펄스 렉스케일. 이게 아까 말씀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연내 출하 예정.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CPU 제품에다가 GPU가 붙은 서버 이 인스팅트 이거에 렉 제품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연내 출하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GPU는 더 비싸니까 훨씬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AMD가 20.72%까지 급등하면서 거의 다 거래 이게 지금 장 끝나고 애프터 마켓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는 흔치 않은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경쟁 대상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엘.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 여기 나오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레이스 블랙엘 칩 GPU죠. 뭐 엔비디아는 다 GPU니까. 그다음에 베랄 루빈. 블랙엘 다음에 루빈이라는 GPU가 있어요. 엔비디아 시스템 대당 300만 달러 이상 확보 고객 오픈 AI 메타 이미 추락 계약에 대해서 오픈 AI하고 메타 쪽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네요. 이 헬리오스 그러니까 AMD에서 첫 GPU 렉스케일이라는 건 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렉 단위로 해가지고 GPU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오픈 AI하고 메타하고 이미 출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게 또 다음 분기 때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미래 가치가 지금 선발행돼 갖고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적 의미 AI 거대 수요자 하이퍼스케일러에게 엔비디아에 대한 요새 그게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은 엔비디아가 GPU로 엄청 떴잖아. 근데 GPU의 대항마 누구예요? 구글이죠. 알파벳. 여러분들 알파벳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구글의 TPU라고 있어요. 이 TPU는 AI 추론 프로세스 유닛이거든요. GPU를 대신할 수 있다 해갖고서 구글 주가 엄청 날아가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의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누구?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거 AMD의 GPU인 이 제품
똑같은 GPU. 헬리오스. 이거는 풀 렉 스케일. 예, 요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은 예전에 엔비디아가 GPU로 엄청 떴다고 한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AI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증설되니까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넥스케일의 이런 서버 컴퓨터 GPU가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계약 당사자가 오픈 AI 메타. 이 오픈 AI 메타가 다 저거예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LLM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뭐 클로드도 쓰고 있고 GPT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그게 다 LLM AI 회사입니다. 근데 메타도 최근에 인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메타 전용 LLM을 만들었어요. 물론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 거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요번에 또 LLM AI를 만들었어. 근데 요번에 만든 LLM AI도 그렇게까지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간 뭐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이 엔진을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운영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GPU가 필요하겠죠. 추론 모델의 그 프로세스 유닛이. 그게 이제 이 AMD가 그걸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지. 시장적 의미 AI 거대 수요자 하이퍼스케일러에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제2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컴퓨트 익스텐션스 AMD와 인텔이 공동 발표한 새로운 X86 CPU.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니까. 이 AMD가 대단한 게 뭐냐면 GPU는 아까 이야기했지. 봐봐. AMD와 인텔이 공동 발표한 X86 CPU. 요것도 CPU도 있어. X86 시리즈. 인스트럭션 셋. 근데 CPU하고 GPU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다. GPU는 제가 여기다 그려줄게. 이거 되게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이게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재밌느냐? 그 GPU는 주로 뭐에다 쓰냐? GPU라든지 뭐 TPU 있잖아요. 이거는 AI의 추론으로 쓰거든요. LLM AI로. 근데 이거 말고 CPU가 있어. 요새 CPU가 다시 뜨기 시작한다. CPU는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이제 AMD CPU, 인텔 CPU를 써서 여러분들 컴퓨터 CPU 쓰잖아. GPU 쓰는 게 아니라. GPU도 쓰긴 하지. 그 그래픽 카드 할 때. 근데 이게 CPU가 요새 왜 뜨기 시작하냐면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AI들이 있잖아.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AI 에이전트는 어떤 목표가 있어. 어떤 일을 수행하라는 목표가 딱 여기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AI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에게 작업을 할당을 해야 돼.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얘는 요런 일을 하라. 이렇게 작업을 할당해야 돼.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야. AI 에이전트는 이제 AI들이 스스로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있거든. 여기 오케스트레이터 아시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걔가 지휘를 하면서 일을 배분을 해줘. 그 다음에 너 이 일을 하고 얘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적에 이게 실시간 순차 처리거든. 병렬 처리가 아니라 순차 처리. 이게 병렬 처리처럼 보이는데 순차 처리예요. 이게 CPU 같은 경우는 순차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순차 처리에 특화되어 있을 거예요. GPU는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약간 공간 안에서 노는 거고 텐서에서 노는 거고 CPU는 순차 처리. CPU가 뜨기 시작한 이유가 AI 에이전트 있잖아요. 요새
어 엔비디가 아니라 엔트로픽의 클로드 있잖아. 클로드가 이제 AI 에이전트가 엄청나게 네, 유명해지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CPU가 있어야 돼. CPU가 있어야지만 일을 순차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딱 순차 처리로 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실시간 순차 처리야. 그래서 약간 병렬 처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순차 처리긴 해요. 그래서 순차 처리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CPU가 뜨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인텔도 주가가 막 계속 날아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AMD가 인텔과 공동 개발한 X86 CPU 그리고 컴퓨터 계산 밀도를 16배 끌어올려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X86 진영의 공동 대응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AMD 단독이 아닌 인텔과 연합 카드라는 점이 핵심 좌표다. CPU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AMD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가진 영역이 서버용 그러니까 서버용 이게 또 CPU가 네 여러 가지 GPU가 막 여기 들어가잖아. 그것을 관리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 걔가 이제 CPU. 네,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AMD가 전통적으로 우위를 가진 영역이고 본문은 여기 나오지. 에이전틱 AI가 컴퓨터 계산 수요 구조를 바꾸면서 CPU가 주요 르네상스를 맡고 있다고 규정.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AI 에이전트 때문에 CPU가 지금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인퍼런스 추론과 에이전틱 AI 수요가 서버 CPU와 가속기 양쪽 모두를 끌어올린 분기. 요거하고 요거가 인퍼런스하고 추론과 그러니까 요거는 추론은 GPU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에이전틱은 진짜 업무를 수행하는 네, 그런 거 같죠. 그럴 때 이 두 가지 추론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GPU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 근데 GPU를 또 일을 시켜야 되잖아. 중간에 CPU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CPU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 해석 데이터 센터가 회사 정체성을 재정했다. 데이터 센터 분기 매출은 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2%, 전분기 성장률 39.4% 가속. AMD의 사업 정체성, 게이밍, 인베디드 중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공식 전환 신호. 가이던스도 올렸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메모리 패키징 공급 제약과 이란 전쟁? 반도체 산업은 끝없는 AI 수요와 제조 공급, 고급 패키징 양쪽의 캐파 제약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글로벌 메모리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래. 그렇지. 이거 AMD와 인텔이 라이벌 관계에서 공동 명령어 세트 발표로 전환한 것은 ARM 진영의 데이터 센터 침투에 대한 방어 카르텔 형성으로 읽힌다. 이쪽 여기 ARM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그 설계 회사거든요. 반도체 설계 회로 설계 회사인데 여기서도 자체 내의 CPU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게 아마 퀄컴하고 약간 알력이 있었을 것 같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카르텔로 해가지고 AMD하고 인텔이 손잡았네. 16배 계산 밀도 향상이라는 수치는 공동 대응의 무게를 보여주는 좌표다. 헬리어스 엔비디아 단일 의존도를 해소시킨다.
여기 오픈 AI 메타가 헬리오스 추락 계약. 단순 제품 채택이 아니라 AI 거대 자본이 엔비디아의 단일 공급 위험을 분산하기 시작한 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픈 AI하고 메타는 주로 엔비디아 GPU를 썼잖아. 근데 요번에는 이제 AMD의 GPU를 쓴다는 거지. 네, AMD는 이번 분기를 통해 엔비디아의 그림자에 있는 2등에서 AI 인프라 시장의 독립적 성장축으로 좌표가 이동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과 성장률 가속이 그 증거다. 그러니까 제2의 엔비디아가 된다는 거 이야기고. EPS가 매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확인했지. EPS가 211% 증가했고 매출은 38% 증가했어. 그럼 그만큼 이제 성장도 하긴 하지만 순이익이 커졌다는 얘기지. 남기는 게 많아졌다는 거지. 영업 레버리지 또는 자사주 매입 효과 가능성을 시사하나 원문에 자사주 매입 정보는 없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잠깐만. 이 정도면 알겠지. 왜 올라왔는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판매한 게 헬리오스는 아닌 것 같은데. 헬리오스는 그거는 아직까지 GPU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메타하고 오픈AI하고 계약 체결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한 2월 달에 저기 2월 달 2월 달이나 2분기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아니면 미리 반영된 건가요? 그 실적이 미리 반영된 건가요? 그거 한번 좀 체크해서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했잖아.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GPU하고 CPU가 있는데 지금 GPU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출하되는 것 같고 출하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GPU의 서버에 들어가는 CPU로서 판매가 돼서 요번에 CPU의 매출만 반영이 된 거야? 아니면 GPU까지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번 매출에 반영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것 좀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이야기 좀 해줘. 이제 얘는 그 클로드인데 클로드는 이게 짧아. ST가.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원문에 들어있는 정보만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헬리오스 1분기 실적에 반영되었나? 반영 안 됐다고 하네. 반영 안 되고 미래 매출이라고 하네. AMD는 첫 풀 렉스케일 시스템 헬리오스를 올해 후반에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 AI하고 메타는 이미 헬리오스 출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아직까지는 요번 분기에 반영된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했다면 다음 분기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실적이. 왜냐면 GPU 되게 비싼 거거든. 헬리오스는 출하 자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연내 후반에 연내 후반 예정이고 계약만 체결된 상태. 따라서 1분기 매출에는 단 1달러도 들어가 있지 않다. 빠르면 3분기, 4분기 출하 부분부터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 같다. 오, 그래?
사용자님 직관이 정확합니다. 헬리오스는 미래 매출이고 이번 분기의 숫자에는 영향 없다. 다만 시장 기대치, 가이던스 주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 가치가 반영된 거야. 항상 그래. 이게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 가지고 뿅 하고 올라온 거지. 그럼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58억 달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원문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CPU vs GPU 분리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 표현들을 정확히 모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달리 AMD는 오래전부터 CPU의 선도 제조사였고, 그쵸? 원래 CPU 쪽이죠. 에이전틱 AI가 계산 수요 구조를 바꾸면서 CPU가 큰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해석, 서버 CPU가 최근 뜨거운 화두. 인퍼런스와 에이전틱 AI가 이번 분기에 서버 CPU와 가속기 GPU 양쪽 모두의 수요를 끌어올렸다. 둘 다 기여했다는 뜻. 즉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CPU 단독이 아니라 CPU 플러스 GPU? 아, 이거는 렉 스케일인가 보다. 그럼 GPU는 어떤 GPU가 1분기에 매출을 만들었나? 차세대 MI450은 아직 출시 전입니다. 원문에서는 MI450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AMD는 곧 나올 인스팅트 MI450 GPU에 대해 고객 인게이지먼트. 이거는 1분기 매출은 아닌 거고, 현재 출하 중인 기존 세대 인스팅트 시리즈. 그러니까 과거 이거보다 지금 2분기에 계약될 거 매출로 잡힐 그 GPU가 아니라 얘네 GPU가 원래 있었나 보다. 야. 이거 버전이 낮은 거. 얘가 이제 다음 분기 2분기 때 MI450이 계약 체결돼 가지고 출하될 예정인 거고, 요번에 GPU는 MI300X, MI325X네. GPU가 기존에도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렉 스케일로 해가지고 크게 판매가 되는 거고. 기존 세대 가속기. 아.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구성, 서버용 CPU 매출 반영됨. 전틱 AI 확산으로 서버 CPU 수요 폭증. AMD가 전통적으로 강한 영역 CPU죠. 그 다음 현재 세대 인스틱트 GPU 가속기 매출 반영됨. 근데 다만 이 MI 450이 아니라 이거 MI 300X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CPU하고 현재 세대의 GPU의 합산으로 해가지고 57.2%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GPU도 판매를 했었네. 그래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 헬리오스는 미래 반영입니다. 1분기 숫자인 0원. 하지만 계약이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시장은 미래 매출을 현재 주가에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CPU 단독이 아니라 CPU 플러스 현재 세대 GPU 둘 다의 합산으로 보는 게 맞다. 정리하면 사용자님 직관처럼 헬리오스 MI450 이건 미래 주가 선반영, 현재 세대 CPU하고 GPU 1분기 실적 반영, 이 두 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잡으면 AMD의 주가 상승 구조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치? 깔끔해 보이지? 제가 지금 과거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었냐면 CPU까지는 이제 워낙 잘 판매하고 있던 회사니까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제가 선입견으로 그러니까 기존 지식은 여기까지 있었어. GPU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는 GPU를 개발하고 있다. AMD에서. 난 거기까지만 듣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GPU 원래 그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게 GPU 뭐 350인가? 예, MI300X 이게 있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GPU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네. 근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GPU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야?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뭐 작년부터 GPU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야? 이 회사가 GPU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었어. 아니, 개발하는 것 쪽은 알았었지. 근데 개발 정도는 알았었는데 본격적으로 매출로서 잡히면서 판매가 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 거야? 그 시점 좀 알려줘. 왜냐면 그래도 뭔가 구분되는 걸 좀 알아야지만 뭔가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더 GPU 쪽으로 뭐 시리즈가 나오잖아. 더 좋은 GPU가. 그걸 알 수 있을 거거든. 우선 GPU가 본격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달부터 판매가 되고 되게 됐고 그것이 매출로 잡히게 된 거는 언제쯤으로 추정할 수 있어? 그거 뭐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추정해서라도 좀 알려줘. 제가 머릿속에 기준 잣대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MI300X겠지? 근데 MI300X 그 전에도 있었나? 그것도 좀 혹시 그 전에도 판매하고 있었던 건도 알려주고. 근데 이거 짧아. 어. 이게 좀 짧더라고. 근데 이게 클로드가 약한 게 그 STT가 짧아서 좀 약간 그래. 얘는 착해. AI가 너무 착해. 완벽하게 좌표가 잡혔습니다. 사용자님 머릿속 잣대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 깔끔하게 정리해 준대. AMD GPU 사업의 두 시기 구분. 데이터 센터 GPU 있긴 있었지만 매출 무시 가능한 시기에 GPU가 있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했다고 봐야지. 2017년에서 2023년 11월까지 요때까지는 연구 개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로 안 잡혔으니까 상업화가 안 됐으니까. AMD는 사실 2017년 6월부터 데이터 센터 GPU 라데온 인스팅트 인스팅트 이게 본능 아니야? 시리즈를 출시해 왔음. 이게 영어 단어 이게 안 되는구나. 예, 그래도 확인 확인차 복사. 그다음에 라데온 시리즈. 그래서 원래는 있었어. 예, 이게 라데온 인스티트가 있었어. 2017년 6월부터. 출시해 출시해 왔다고? 출시해 왔다고? 상업화가 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 매출로 뭐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였나 봐. 매출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에 밀려가지고 매출 기여도는 미미했다. 원래는 있긴 있었네. 일반인이 AMD가 GPU 만든다고 인식하지 못한 게 정상. 사용자님이 개발만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느낀 건 정확한 이 시기의 시장 인식거든. 그러니까 이미 제품이 있었는데, 근데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GPU가 저거야.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직관 천성이라는 뜻으로는 선동 자극 영감이야. 아니 이거고 뜻 본능 끼치 이런 거지. 직관 충동 성향 외부의 교육 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 본능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AI GPU 매출 본격화 시기는 2023년 12월에서 현재 분기점 2023년 12월 6일 AMD는 어드밴싱 AI 이벤트에서 MI300X 그러면 2024년부터 요게 네, 약간 매출으로 이 시점부터 매출이 의미 있는 규모로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MI300X 그러니까 이게 있었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2024년 1분기 때 벌써 데이터 센터 매출로 23억 달러가 있었고 YOY 대비 80% 네,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뭐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고. 네, 사윤장님 머릿속 잣대를 잡기 위한 핵심 좌표 3개. GPU 본격 매출 시작점은 2023년 12월 6일 정도. 그러니까 한 2024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GPU가 회사의 실적의 진짜 동력으로 변한 분기는 2024년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정식 탑재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게 이제 애저가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쪽에다가 탑재되기 시작한 게 2024년 2분기부터 탑재가 됐다. 근데 이 정도면 알겠죠. 예, 그래서 AMD도 영어 뭐 AMD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AMD도 원래는 GPU가 있었어. 예, GPU가 있었는데 지금 네 하여튼간 CPU하고 요번에 GPU 판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50% 이상 성장했다. 57%인가요? 성장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렉스케일 단위의 인스틱트 450인가요? 그게 다음 분기에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선반영으로 해서 지금 AMD의 주가가 20점 봐봐. 근데 이게 봐봐. 이게 거래량까지 붙어버렸어. 거래량까지 붙었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애프터마켓이잖아. 애프터마켓에는 거래가 적지. 거래는 적은데 주가는 올라가긴 해. 근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까지 붙은 거거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사실이야.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하게 네,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더 잘해볼까요? 저는 이거 좀 좋은 게 저거다. 여기에 이런 게 나온다. 라틴어 어원 같은 게 나와. 선동, 자극, 영감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 이런 거 알면은 좀 인지하기가 좀 편하더라고. 머릿속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까. 저는 어원을 또 보면. 여하튼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여하튼간에 네 그러면 여기까지 AMD에 대해서 분석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AMD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가 키가 되는 종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 이걸 여러분들하고 약 40분 동안 자세하게 분석했냐면요. 이게 오늘의 출발점이었어. 이 출발점으로 인해 가지고 봐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12% 날라가고 있잖아. 12.47% 날라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 날라가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저거잖아요. 이것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유닛 단위잖아. 근데 얘는 저거고 얘는 뭐지? 얘는 이제 HBM이고 SK하이닉스. 하여튼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야. 예. 왜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수밖에 없느냐? LLM AI 시대에서 이게 이거 AI 시대잖아. 지금 이게 클로드가 엔트로피의 클로드 있잖아. 거기서 지금 AI 에이전트 또 발표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뭘 발표했죠? 금융시장에 또 도전한다. 금융시장도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제 정리라든지 그 부분을 여기 있지. 엔트로픽의 금융 AI 에이전트
월가의 지식 노동 자동화 확장 전략.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 금융 데이터 정리하는 회사들 있잖아. 팩트셋이라든지 모닝스타라든지 S&P 글로벌이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금융 컨설팅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픽은 이제 클로드 회사거든요. 이 AI 에이전트 금융 AI 에이전트 출시를 했어.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C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AI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잖아. 처음에 LLM이 나왔지. LLM 제가 이거도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이러면 좀 보기가 약간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 처음에는 LLM AI가 우리가 처음에 GPT 4.0 옴니 이렇게 출발했잖아. 이때 인기 딱 끌었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뭐가 됐냐면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AI 시대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피지컬 AI,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피지컬 AI. 이건 물리 모델.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LLM AI가 AI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출발 띵 된 거야. 근데 AI 에이전트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야. 또 그 다음 단계가 피지컬 AI. 그 다음 단계가 또 뭐가 나왔어? 여기에 뭐 사람들이 막 의인화하고 있는 게 뭐지? AGI 떠들어대겠지. 범용 범용 AI 이렇게 나와요. AGI 위에 또 뭘 이야기했지? 초지능 그래가지고 ASI 떠들어댔겠지. 근데 이쪽은 뭐 의인화 쪽이. 근데 여기가 붙으려면 저게 붙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양자 컴퓨터가 붙으면은 AGI, ASI 이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LLM AI가 이렇게 되고 AI 에이전트로 올라가고 다시 피지컬 AI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고 그다음에 AGI, AS를 가면 양자까지 붙으면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AI 시대에 성장은 지금 2단계로 가고 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을 거냐? 또 피지컬로 가려면 3단계로 간다. 그 3단계 가만히 있을 거냐? 또 4단계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2단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1단계를 벗어나서 2단계 수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고 앞으로 피지컬 AI까지 또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피지컬 AI는 아마 지금 당장은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보편화되고 그러려면 그래도 한 2, 3년은 좀 필요할 거야. 그 피지컬 AI 되면은 LLM AI하고 피지컬 AI가 붙잖아. 그러면 LLM AI는 뭐냐면 얘가 언어야. 얘는 피지컬 AI는 뭐냐면 얘는 물리야. 물리는 뭐냐면 여러분 물리학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하는 거 교과서 말고 물리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이야 공간.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잡고 떨구고 뭐 부닥치고 그런 현실 세계에 있잖아. 그걸 물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현실 세계.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예, 현실 세계. 그래서 이 언어하고 이 저는 공간적 사고잖아요. 이 현실 세계가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붙으면은 AGI가 되는 거야, AGI. 근데 지금 뜬구름 생각 없이 다들 벌써 AGI가 도래하는 거. 야, AGI 확. 야, LLM은 세상에 언어만 있냐? 언어가 현실에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좀 생각 좀 해봐. 그럼 피지컬 AI가 있어야지. 공간이 있어야지 언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진짜 공간을 무시하고 있어, 진짜. 열받게. 하여튼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언어하고 공간이 현실 세계가 딱 맞물려야지만 AGI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AGI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양자야. 양자 컴퓨터가 되죠. 그러면 이제 ASI로 딱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라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AI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현재 2단계에 있는 거지. 예, 그치.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멀었다. 지금 좋다. 네, 그러면 요 정도면 아시겠죠? 그러면 AMD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분석할까요? 네, AMD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딴 따란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많은 걸 연구했죠. 이렇게 한 주제 갖고서 깊게 딱 파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준잣대가 딱 써요. 그렇잖아. 오늘 왜 삼성전자하고 SK가 날아가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왜 7,300을 찍었냐? 7,000을 돌파하면서, 꿈의 7,000을 돌파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 네, AMD다. 그래서 AMD를 깊게 파게 된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이게 코어가 되는 거지. 이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펀더멘털이 되면서 쫙쫙 분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